난 보존적 치료를 할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없다. 처방적 위험이 있어도 난 당장 칼을 대고 수술하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내가 그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먼저 충분히 해보고, 그럼에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수술을 해야지 수술 자체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정아입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보통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정형외과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 말고의 다른 치료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 뭐 그런 주사 치료까지도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해보는 이유는 병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보존적 치료로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는 권유가 되지 않는 것인 거고요. 말씀드린 그런 대부분의 만성적인 염증에 의한 질환은 많은 분들이, 보통 어떤 질환마다 다르긴 하지만 7, 80%, 8, 90% 이상의 분들이 이런 보존적 치료만 해서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마다 다르지만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고 병이 낫지 않는 일부의 5%, 10% 미만의 환자분들만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보통은 수술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병을 진단받았지만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해보는 것인 거고요. 난 보존적 치료를 할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없다. 절대로 하지 않고 처방적 위험이 있어도 난 당장 칼을 대고 수술하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내가 그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먼저 충분히 해보고, 그럼에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수술을 해야지 수술 자체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병들, 진단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만성 염증에 의한 질환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도 굉장히 아픈 일부의 분들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처방하는 가장 흔한, 사실 8, 90% 이상의 약물은 사실 진통소염제입니다.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인, 보통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라고 해서 엔세이드라고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소염제가 가장 많이, 거의 대부분 초기에 많이들 다들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그 약이겠고요. 보통 정형외과에서 진통소염제를 처방할 때는 진통소염제 단독으로 처방하지 않고 같이 위장관 보호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정형외과 약물 2알을 받았다 이러면 보통 아마 하나는 진통소염제, 두 번째 약은 위장관 보호제일 가능성이 가장 많죠. 만성적인 질환에 의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같이 2차성으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서 아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약을 3알을 줬다 이러면은 그 진통소염제와 위장관 보호제에 더불어서 근이완제를 같이 처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림 증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이상 감각, 척추나 이런 데서 신경이 눌려서 아프신 그런 저림 증상이나 어떤 신경계적인 증상이 되면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을 또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흔한 부작용으로 또 이제 너무 졸리시거나 너무 다운되신다거나 메스껍거나 토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약을 빼고 드시거나 그 약을 또 바꿔보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보통 그래서 진통소염제, 위장관 보호제, 근이완제, 신경계 작용하는 약,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보통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많이 처방하는 약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골다공증이라거나 아니면 통풍 같은 어떤 대사에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은 뭐에 해당하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맞는 처방을 하고 또 맞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도 또 굳이 나누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보통 온열 치료, 따뜻한 찜질 치료나 어떤 적외선 치료 같이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그 부위에 이제 세포 대사를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많이 가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되겠고요. 반대로
어떤 급성으로 멍이 심하게 들고 부종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반대로 차갑게 해줘서 더 이상의 출혈이 심하지 않게 멍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급성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치료는 냉각 치료, 신장 분사 치료라는 냉각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각각 해당하는 상황, 어떤 손상 정도나 질병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처방이 되는 온도에 관한 치료, 물리 치료가 되겠고요. 그 밖에도 또 뭐 전기 자극 치료라고 해가지고 경피 자극 치료가 있고 또 심부에다가 작용하는 전기 자극 치료가 있어서 그런 전기로 세포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促진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이런 전기 치료가 또 물리치료 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물리치료는 보통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완화시키고 세포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치료가 기본적인 물리치료가 되겠고요. 또 그 이외에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해가지고 충격파라고 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즉 만성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할수록 받을 때는 많이 아프지만 받고 나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가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겠고요. 모든 만성 염증에 있는 모든 부위에, 관절과 척추 모든 부위에 다 효과가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이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 부위는 건골 부착부라고 해서 힘줄, 인대가 뼈에 가서 붙는 부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아픈 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질환이 엘보라고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말하는 주관절 외상과염, 내상과염이나 아킬레스건염이라고 해서 또 아킬레스건이 그 종골, 뼈에 가서 붙는 부위, 그런 그 부위에 만성 염증이 있으신 경우, 아니면은 뭐 어깨에 석회화 건염, 아니면 어깨에도 이제 회전근개가 붙는 부착부의 염증, 이런 뼈에 힘줄이 가서 붙는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해서 낫지 않는 이런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도수 치료라는 이름이 붙어서 하는 치료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도수의 숫자는 이제 손 숫자이기 때문에 치료사의 손으로 하는 치료를 다 이제 도수 치료라는 이름이 붙여서 시행이 되고 있는 치료인 건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활 운동 치료, 이제 수술 전이 됐든 수술 후가 됐든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어떤 병들, 뭐 무릎의 전방 통증 증후군이나 뭐 어깨의 오십견 같이 관절 범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에서 이제 운동을 체계적으로 도수 치료사들이 직접 관절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가르쳐주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넓은 범위의 도수 치료에 포함이 되고요. 손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을 도움을 주거나 이런 치료들이 이제 다 도수 치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형외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존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